처음 그녀의 손가락이 내 등을 타고 내려갔을 때 나는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건 제가 서울에서 겪고 있는 비밀인데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털어놓습니다. 저는 올해 23살, 삼수 끝에 서울소재대학에 간신히 합격한 지방 출신 남자예요. 삼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은 미친 듯이 기뻐했어요. 특히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네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드디어 지겨운 공부에서 벗어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고향 친구들이 저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그날 취한 친구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야, 서울 가서 꼭 여자 만나야 된다? 삼수나 했으면 이제 좀 진하게 놀아야지. 다들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제가 이런 사단을 벌일 줄은 몰랐어요. 서울에 올라와 자취방구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월세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원룸은 좁디 좁았죠. 열흘 동안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겨우 학교에서 30분 거리에 반지하 원룸을 구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라는 생각에 설렜죠. 드디어 혼자 사는 거다. 엄마 밥 안 먹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이게 웬걸 독립생활 일주일 만에 현실이 찾아왔어요. 빨래, 청소, 식사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빡센 일인 줄 몰랐어요. 인스턴트 음식만 먹다가 속이 쓰려서 들어누웠을 때 고향의 따뜻한 밥이 그리워졌죠. 대학 신입생 OT에 갔는데 다들 무리지어 있고 저만 혼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삼수생이라 동기들보다 나이도 많고 낯을 심하게 가리는 성격이라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았죠. 그날 밤 텅 빈 자취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그렇게 바라던 대학 생활인가. 그러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잘 지내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응. 엄마, 걱정 마. 잘 지내? 거짓말이었죠.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 내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가끔 반찬 좀 갖다 줄 거래.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 솔직히 그때는 또 아줌마 만나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나 귀찮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날로부터 이틀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 있는 여성은 제가 상상했던 엄마 친구 아줌마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키 170cm 정도의 긴 생머리, 슬림한 몸매, 세련된 옷차림. 40대 초반이라고 했지만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안녕, 민준이지? 나 유진이야. 너희 엄마 친구. 반찬 좀 가져왔어. 그녀의 미소에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유진 아줌마는 제 좁은 방을 둘러보더니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라며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김치, 불고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정성스럽게 싸온 반찬들이 하나둘 테이블에 놓였죠. 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밥솥은 있어? 네. 그냥 대충. 대충은 무슨, 제대로 먹어야지. 여기 내 번호 저장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녀가 번호를 알려주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어요. 평생 여자 연락처 몇 개 없었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니. 유진 아줌마는 제 방을 정리해주고 밥솥에 밥도 해놓고 가셨어요.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방에 남았고 저는 그 향기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아줌마가 보내준 반찬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어요. 그리고 카톡을 보냈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반찬 너무 맛있어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네. 또 만들어줄게. 학교 생활은 어때? 그렇게 우리의 카톡은 시작되었고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처음엔 반찬과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일상적인 대화로 발전했죠. 오늘 수업 어땠어? 교수님이 또 과제를 내줬어요. 미치겠네요 유유. 힘내.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지친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3주에 한 번씩 유진 아줌마는 약속처럼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여성인지 알게 됐죠. 이혼 후 홀로 패션 사업을 일궈낸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하지만 점점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아줌마를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밤에 누우면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학교 여자애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유진 아줌마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씨, 이건 아닌데. 엄마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손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중간고사 기간엔 거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 치르는 대학 시험에 밤새 공부하고 불안에 떨었죠. 그때 유진 아줌마가 연락했어요. 시험 끝나면 저녁 먹자. 내가 살게. 시험이 끝난 금요일 저녁,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유진 아줌마는 평소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살짝 파인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스커트, 그리고 그녀만의 특별한 향수.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자,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자. 소주가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민준이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없어요. 왜? 너 같은 멋진 남자가 왜 없어? 제 귀가 뜨거워졌어요. 이게 그냥 친근한 대화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웠죠. 삼겹살을 다 먹고 그녀가 말했어요. 더 마실래? 내 친구가 하는 일식집이 근처에 있는데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우리는 더 마셨어요. 소주 3병째, 그녀의 무릎이 제 무릎에 닿았고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혼 후의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저는 용기를 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 아줌마가 너무 예뻐요.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나요.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실수했나 싶어 손을 떼려는데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너 계속 생각났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고 어느새 제 자취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저를 벽에 밀어붙이고 다가왔어요. 부드러운 입술과 혀,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유진, 아줌마, 오늘은 유진이라고 불러. 침대로 넘어지듯 쓰러졌고 우리의 옷은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완벽한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경험 없는 제게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죠. 천천히. 그래, 바로 그거야.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움, 달콤한 소리, 끝에 이를 때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여전히 제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알아차린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았어? 네, 정말 좋았어요. 우리 비밀로 해야 해. 너희 엄마한텐 말 못하잖아.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의 얼굴, 그리고 우리의 관계.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제 가슴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또다시 그녀에게 한 번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취 생활 2달 만에 시작된 이런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진 아줌마는 더 이상 3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제 자취방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정성스러운 반찬을 가져오는 건 변함없었지만 이제 그 반찬통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유진 아줌마가 특별한 김치찌개, 장어구이와 함께 고급스러운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날의 특별함을 느꼈죠. 평소보다 더 화려한 메이크업과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 브랜드 매출이 처음으로 10억을 넘었거든. 그녀의 패션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이혼 후 혼자서 시작한 작은 온라인 부티크가 이제는 압구정에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있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됐죠. 와, 대단하네요. 축하해요. 유진 씨. 이제 저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요청으로 유진 씨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를 때마다 더욱 빛나는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마시며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2잔째를 비우자마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내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 축하는 핑계야. 오늘은 내가 보고 싶어서 왔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녀가 내 무릎에 앉아 목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원룸의 모든 공간을 활용했어요. 책상 위에서 벽에 몸을 기대고 심지어 좁은 샤워실에서까지. 넌 정말 특별해.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유진은 정상에 오를 때마다 내 귓가에 속삭였고
그 말에 저는 더 열정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그것이 내 거친 손바닥 아래서 떨리는 감각은 아직도 생생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여기보다 훨씬 넓고 편해.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담동 고급 아파트의 전망 좋은 집은 마치 잡지에서 본 인테리어 화보 같았죠. 특히 침실에 있는 킹사이즈 침대와 욕실의 대형 자쿠지는 제 좁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살아요? 마음에 들어? 이제 여기서 자주 보자. 그녀는 침대에 저를 끌어당기며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서 시작해 자쿠지에서 마무리했죠. 따뜻한 물속에서 그녀를 안고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쿠지에서 그녀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나 때문에 대학 생활을 못 즐기는 건 아니지? 저는 그녀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대학 친구들보다 유진 씨와 있는 게 더 좋아요. 정말? 내 또래 여자애들이랑은 안 좋아?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유진 씨만 생각나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유진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평일에도 가끔 퇴근 후 제 자취방에 들러 새벽까지 함께했죠.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만남을 넘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유진은 종종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상처였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날 떠났어. 7년 동안 시도했는데 결국 난 불임 판정을 받았고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때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고 그날 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더 깊고 감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는 달라. 너는 날 진짜로 오직 나로만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준비로 바빴죠.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마다 유진에게 카톡을 보냈고 그녀는 항상 저를 격려해줬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내일 특별한 음식 해갈게. 그녀가 가져오는 특별한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감자탕, 갈비찜, 김치찌개. 그녀의 손맛은 엄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가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를 사오기도 했고요. 어느 날 밤, 시험 공부에 지친 저를 위로하다가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솔직히 내 엄마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온 거였거든. 그랬어요? 그럼 언제부터?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내 반찬 맛있다고 해줬잖아. 그때 내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서로를 탐험했어요. 유진은 제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며 즐거워했고 저는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죠. 이렇게 천천히, 그래, 바로 그거야. 그녀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면 그녀는 더 크게 반응했고 그게 저를 더 만족시켰어요. 20대 초반의 체력과 40대 초반의 경험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유진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무더운 여름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경영학과 지도교재 어디 있는지 알아요? 뒤돌아보니 귀여운 단발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뭔가 상큼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아, 저쪽 C섹션에 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책을 찾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그녀는 정아라는 디자인학과 4학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죠. 고마워요. 저 사실 경영학 복수 전공 준비 중이거든요. 혹시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 카페에서 2시간 동안 공부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정아 선배는 자신이 디자인과 경영을 결합해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패션 브랜드요? 제가 아는 분이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세요. 정말요? 어떤 브랜드인데요? 유진의 브랜드 이름을 말하자 정아의 눈이 커졌어요. 헐, 진짜요? 그 브랜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세요? 엄마 친구분이세요. 순간 유진과의 관계가 떠올라 말을 더듬었어요. 이상하게도 정아 선배와 대화하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유진이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정아 선배와 우연히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학교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심지어 학교 근처 식당에서도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번호도 교환하게 됐고 카톡도 주고받게 됐죠. 정아 선배와 대화할 때면 유진과 나눴던 대화와는 다른 활력이 있었어요. 또래의 공통 관심사,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꿈, 모든 게 신선하고 반짝였죠. 어느 날 정아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디자인과 전시회 있는데 같이 갈래요? 선배로서 학교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순간 고민됐어요. 주말은 항상 유진과 보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정아의 초대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씨, 이번 주말에 학과 행사가 있어서요. 그래? 무슨 행사인데? 선배들이 하는 전시회요.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약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학업이 중요하지.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아와의 약속이 기대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주말에 정아와 전시회에 갔어요. 그녀는 디자인 작품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전시회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 씨는 여자친구 없어요? 아, 없어요.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그녀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관계는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연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지금은 없어요. 작년에 헤어졌거든요. 정아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날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전율이 느껴졌어요. 유진과는 다른 순수하고 설레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정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고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보고 싶다. 지금 가도 될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네, 와도 돼요라고 답장했고 30분 후 유진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바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루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었지?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고 그날 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유진이 정상에서 내 귓가에 속삭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아의 순수한 미소와 유진의 성숙한 매력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정아와는 대학 생활의 설렘과 순수한 연애를, 유진과는 강렬한 열정과 성숙한 위로를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완전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정아 선배와 캠퍼스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주말은 유진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보내는 패턴이 자리 잡혔죠. 정아와는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됐지만 유진에겐 이 사실을 숨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의 침대에서 나른하게 깨어나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정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오셔. 같이 저녁 먹자. 우리 사귄 지도 벌써 한 달인데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숨이 턱 막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을 흘낏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죠.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깨어있던 유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누구한테 온 문자인데?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을 감추려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아, 그냥 과제 공지예요. 방학인데 교수님이 갑자기 과제를 내셨네요. 유진은 쓸쓸하게 웃으며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넌 거짓말을 너무 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로브를 걸치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발코니로 나가 한 대 꺼내 물고 창밖을 바라보는 유진의 옆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야? 제 심장이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했어요. 정아요. 솔직히 말한 자신이 놀라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유진은 연기를 깊게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만난 애지. 몇 살이야? 네,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예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귀에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널 빼앗길 것 같아.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어요. 유진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안아줘. 마지막처럼. 마지막이란 단어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유진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필사적이었고 마치 제 몸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널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질까봐 그동안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유진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에 떨리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유진이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자취방으로 돌아와 정아와의 약속을 준비하면서도 유진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어요. 문득 전화가 왔는데 고향에서 엄마였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지? 너 요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미안해요. 엄마, 좀 바빴어요. 유진이가 너 잘 챙겨주던? 반찬도 가져다 주고? 엄마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의 이름을 들으니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네, 잘 챙겨줘요. 그래? 내가 어제 유진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요새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고 하던데 너무 바쁘면 반찬이라도 받아 먹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지? 엄마와 유진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유진이 엄마에게 뭐라고 했을까? 우리 사이에 대해 언급했을까? 불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엄마와의 통화를 서둘러 끝내고 정아와의 만남을 준비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유진과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유진의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저녁 정아의 부모님을 만난 자리는 무척 어색했어요. 정아 아버지는 저를 날카롭게 관찰하셨고 어머니는 친절했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학과는 어디고? 고향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니? 대답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유진이라는 이름이 맴돌았어요. 정아가 제 손을 꼭 잡아줄 때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식사를 마치고 정아의 부모님은 호텔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정아가 제게 기대오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민준 씨 마음에 든대. 특히 엄마가.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아는 환하게 웃으며 제 입술에 입맞춤을 했어요. 순수하고 달콤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그것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한 사람은 설렘과 순수함을, 다른 한 사람은 열정과 욕망을 주었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요? 정아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벼운 스킨십만 했을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간 적은 없었거든요. 정아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의 원룸은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방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한 잔씩 마셨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상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어요. 유진과의 관계에 익숙해진 제 몸은 정아의 순수한 터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긴장돼서. 정아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제 몸은 반응하지 않았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핑계로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더 편안할 때 해요. 정아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 부끄러움과 혼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아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도 유진의 향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니 유진에게서 세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메시지의 딱딱한 어조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정아에게 학과 모임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저녁에 유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조명이 어두웠고 술 냄새와 함께 연기가 가득했죠. 유진은 발코니에 서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한 잔 할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낯선 차가움이 있었어요. 한 잔 따라주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챘죠. 어제 정아 부모님도 만났다며? 어땠어?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을까? 당황한 제 표정을 보고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놀라지 마. 내가 요새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 내 학교 앞에서 봤어. 그 여자애랑 손잡고 걷는 거. 유진이 제 학교에 왔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단숨에 한 잔 비우고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알고 있어? 그 애가 나보다 뭐가 좋은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진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 애가 나처럼 널 만족시켜줄 수 있어? 그 애가 뭘 알겠어? 유진의 손이 제 바지를 더듬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어요. 유진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갑자기 부끄러워. 지금까지는 좋았으면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가 제 손을 쳐냈어요. 그만하자. 민준아,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그 말에 안도감과 함께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 씨, 미안하다고?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아? 갑자기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저와 그녀가 침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죠. 이거 내 엄마한테 보내면 어떨까?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공포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날 가지고 놀았잖아. 그 애랑 사귀면서도 내 침대에 왔잖아. 유진의 비명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친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고 손에 쥔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내 여자친구한테도 보낼까? 그 애 부모님한테도? 공포에 질려 유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가 제 손을 강하게 밀쳤고 저는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머리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냥 서로 좋았던 기억만 남기고. 좋았던 기억? 넌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한때 즐겼던 오락거리? 유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저를 밀쳐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울고 있는 유진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방금 유진이한테서 전화 왔는데 왜 울고 있더라? 너희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진이 엄마에게 전화했다니 모든 걸 말했을까? 아, 아니에요. 제가 반찬 못 받아 먹는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서운했나 봐요. 그런가. 근데 너무 이상했어. 내일 내가 한 번 더 전화해봐야겠다.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발 엄마한테 우리 일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을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밤새 답장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패닉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고 온몸에 땀이 흘렀죠. 다음 날 정아와 데이트 중이었는데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내 집으로 와. 안 오면 모든 사진을 내 엄마한테 보낸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고 정아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 아, 아니에요. 그냥 학과에서 급한 연락이. 그날 밤 정아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일 유진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정아가 갑자기 제안했죠. 이번 주말에 우리 고향에 같이 내려갈까요? 우리 부모님이 또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제가 망설이자 정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왜요?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제안해서. 갑자기요? 전에 말했잖아요. 다음 주말에 같이 내려가기로.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요즘 제 머릿속은 온통 유진과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아,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네. 민준 씨. 요즘 뭔가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어요? 정아의 맑은 눈빛에 제 양심이 찔렸어요. 이 순수한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냥 학업 스트레스예요. 괜찮아요. 그날 밤 정아의 집에서 나와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유진의 차가 제 앞에 멈춰섰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유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죠. 한마디 말에 공포가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어요. 유진은 말없이 차를 몰았고 결국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와. 그녀를 따라 들어간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그동안 항상 깔끔하던 유진의 집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유진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저와 유진이가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선명하게 저희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죠. 이거 내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싶지는 않겠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선택해. 나. 아니면 그 여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진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그 애와 헤어지든지 아니면 이 사진들이 모두에게 공개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정아였습니다. 민준 씨. 오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왜? 아까 우리 헤어진 후에 뒤에서 검은색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좀 무서워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진이 우리를 미행하고 있었다니 어디까지 지켜봤을까? 그랬어? 괜찮아? 내가 지금 갈까? 아니에요. 집에 잘 들어왔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좀 무서워서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유진의 위협과 정아의 무서워하는 모습, 그리고 엄마의 실망할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오늘 내 결정을 기다릴게. 잘 생각해봐. 넌 내 거야.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흥분이 느껴졌어요. 유진과의 관계가 언제 이렇게 뒤틀리게 된 걸까요? 이대로 정아와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유진의 협박을 무릅쓰고 진실을 모두 털어놓아야 할까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온몸이 떨렸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죠. 정아를 포기할 수도, 유진의 협박에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취방 침대에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간 다 됐어. 오고 있지?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용기를 짜냈습니다. 유진 씨,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정아한테 모든 걸 말하려고요. 전화 너머로 순간 숨소리가 멈추더니 유진이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너 그럴 용기 있어? 좋아. 1시간 줄게. 그때까지 안 오면 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모든 증거와 함께. 뚝, 전화가 끊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제 손은 자동으로 정아의 번호를 눌렀지만 몇 번이나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정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 30분 후에 학교 앞 카페에서 볼 수 있어? 네. 무슨 일이에요? 걱정되게. 실제로 정아를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정아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시간을 벌려는 수단이었죠. 저는 몸을 일으켜 유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유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 지워진 화장, 그리고 주름진 실크 파자마 차림이었죠. 왔네. 결정은?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진 씨, 우리 제대로 대화해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잖아요. 서로 원해서 시작한. 유진이 손에 든 와인 잔을 바닥에 던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와인이 고급스러운 카펫을 적셨죠. 원해서? 내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파에 앉았지만 그녀에게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유진 씨, 처음부터 저한테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무 바보 같았어. 내 나이에 23 남자애한테 빠지다니. 처음엔 그냥 내 엄마 부탁으로 반찬이나 갖다주는 심부름이었는데 유진의 고백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의 아들을 돌봐주는 정도였다가 점점 제게 감정이 생겼다는 거였죠. 사업에 성공했지만 이혼 후 외로웠던 그녀에게 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아이도 못 낳는 몸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날 버렸어. 그런데 내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유진은 제게 단순한 육체적 관계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였죠. 유진 씨, 정말 몰랐어요.
제가 상처 줄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정아였습니다. 어디세요? 카페에 와 있는데 유진이 재빨리 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이게 그 여자구나. 한번 얘기해볼까? 공포에 질려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폰인데요? 정아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아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가 저를 세게 밀쳐냈죠. 네, 맞아요. 근데 민준이가 지금 좀 바빠요. 아, 제가 누군지 궁금하죠? 저는 민준이 엄마 친구 유진이에요. 정아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그 유명한 패션 브랜드 대표님이시죠? 민준 씨가 말해줬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영광입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정아의 순수한 반응이 예상 밖이었나 봐요. 그래요. 민준이가 나에 대해 얘기했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언젠가 브랜드 인턴십에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조언 좀 듣고 싶어요. 유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화를 내려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듯했죠.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민준이 지금 샤워 중이라 통화가 어려울 것 같네요. 나중에 연락하겠죠. 급하게 전화를 끄는 유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정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여학생이에요. 제발 그만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애는 정말 착한 아이 같구나. 갑자기 그녀가 노트북을 열더니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제 엄마의 이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란에 적혀 있었죠. 유진 씨. 제발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넌 나한테 뭐였어? 민준아? 그냥 경험 없는 어린 여자애가 없어서 나 같은 중년 여자한테 온 거야? 그 질문에 제 마음도 아팠어요. 솔직히 처음엔 호기심과 욕망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유진 씨는 제게 특별했어요. 정말이에요. 유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그럼 왜 그 애를 선택한 거야?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유진 씨는 저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자예요. 경험, 지식, 성숙함. 하지만 그런 완벽함이 때로는 저를 압도해요. 반면 정아는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같은 존재예요.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았던 거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비밀이었잖아요. 엄마, 친구와 아들. 이건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따라갔더니 유진은 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야. 그녀 손에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처음 월급 받고 사들인 작은 실버 팔찌가 들려 있었어요. 워낙 값싼 물건이라 유진이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매일 꼈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유진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익숙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안아줘. 그녀의 말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고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별의 슬픔이 더 짙게 느껴졌죠. 이것이 마지막이란 생각에 더욱 간절하게 그녀를 안았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며 마치 제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사랑해, 민준아. 그녀가 정상에 오르며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감각을 느끼며 그녀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연속해서 울렸어요. 정아였죠. 유진이 먼저 눈치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봐. 걔가 걱정하겠다. 옷을 챙겨 입으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정말 사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간한 여자로 보여?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진은 다 지울게. 근데 내 기억 속에서 나를 지우진 마. 머뭇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는데 유진이 다시 불렀어요. 근데 민준아, 내 여자친구한테 정직하게 말해.
과거에 나 같은 여자가 있었다고. 거짓말로 시작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져.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유진은 저보다 훨씬 더 성숙했고 이별 앞에서도 더 당당했죠. 알겠어요. 말할게요. 유진의 아파트를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아를 만나기 위해 급하게 학교로 향했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아는 제가 비에 젖은 모습으로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걱정했잖아요. 정아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모든 걸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지막 조언이 떠올랐죠. 정아, 선배, 할 얘기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유진과의 관계, 그것이 단순한 육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까지. 물론 유진의 협박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정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지만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왜 말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실수한 걸까? 하지만 정아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제가 미처 말을 잇기도 전에 정아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잠시 연락하지 말아요. 정아가 떠난 후 폭우 속에서 혼자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유진과의 마지막 시간, 정아와의 갈등,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일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자취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였습니다. 민준아, 혹시 유진이 연락 왔니? 갑자기 제주도 간다고 하더라.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진이 제주도로 떠난다고? 그것도 갑자기?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이상하다. 내 얘기하면서 많이 울더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엄마,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민준아, 잘 지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사업 지점을 확장하려고 제주도로 가. 너에게서 도망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사진 지웠어. 넌 이제 자유야. 그 뒤에 첨부된 사진은 그녀가 삭제한 파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PS, 정아라는 친구에게도 사과 메일 보냈어. 그 애도 날 용서해줬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어떤 무게가 내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도 밀려왔죠.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진은 마지막까지도 저보다 더 성숙했고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그리고 정아, 그녀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양쪽 침대 협탁에는 두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정아가 준 작은 인형과 유진이 남긴 향수병. 두세 개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지만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정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유진에게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창밖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이 비춰왔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여자와의 관계는 어쩌면 둘 다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